(123회) 2교시 서술형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량의 교자장치 손상 원인 하나를 물어봤죠. 선정시 고려사항 이제 두 개를 물어봤네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시 고려사항을 물어봤으니까 선정 절차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요 뒤에는 선정시 주의사항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런 거를 대제목이 바로바로 형태가 좀 떠오르셔가지고 아 바로 뒤에 써야 되겠구나, 빠르게 이제 순발력 있게 생각을 조금 하셔야지만 실제 시험 때 대제목에 대한 고민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문제점 유형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숨어서 공법 유형도 조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고려사항을 시공시 주의사항이라고 보고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를 보시면은 조금 여러 개를 제가 썼는데요. 손상시 조사 절차를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손상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손상 형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거 쓸 수도 있고, 뭐 부상 방지 장치가 빠지는 거, 아니면 콘크리트가 밑에가 이제 좀 깨지는 거, 몰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균열이 있는 거, 손상이 된 거 이런 것도 좀 모식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자 장치 손상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교량 교자 장치 선정 절차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선정 시 고려사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제목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 맞춰서 대제목이 나온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교량 교자 장치 손상 원인을 쓰실 때 설계, 시공, 유지관리 혹은 뭐 재료를 여기다가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량 상부, 교자 장치 자체, 기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또 다른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선정시 고려사항을 쓰실 때는 교량 조건이나 시공 조건, 환경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선정시 고려사항을 선정시 주의사항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 설계나 시공이나 유지관리 이런 걸 할 때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시 이런 걸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목을 선정시 고려사항이라고 써놓고 내용을 그렇게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량 교자 장치 손상 대책 이렇게 해서 방지 대책과 처리 대책을 써도 되지만은 처리 대책 위주로 좀 써야 되겠죠. 문제에서 손상 원인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미 손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는 교량 교자 장치 손상 방지를 위한 5차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종방향, 횡방향, 프리세팅이라든가 캠버 관리했던 사례들을 약간 사례화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맺은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의견이 있으시면은 써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대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제목을 잡았냐면은 교량의 교자 장치 손상 원인 이렇게 했고요. 교량의 교자 장치 손상 대책 이렇게 해서 5줄을 잡았습니다. 대책이라 하더라도요. 왜냐면 요거를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물어본 걸 교량의 교자 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 이렇게 해서 요거를 7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 지진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석기, 혹한기, 온도 영향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인위적인 원인을 보면은요, 재료,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재료는 장치가 부식하든가 균열이 발생한다. 설계 같은 경우는 불균형 반력작용이 작용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손상이 가겠죠. 시공적인 부분 여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시공 기술사다 보니까. 그래서 2줄을 썼죠. 몰탈 충진이 부족하다, 상하 플랜지가 손상됐다, 너트나 볼트가 느슨해진다든가 프리세팅이 오류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벗어났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유지 관리는 교체 시기가 초과하고 부상 방지가 이제 미작동했다. 부상 방지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상 대책을 보시면은요, 이제 교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체가 부분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교체는 부상 방지 장치나 볼트나 너트를 교체하다든가, 전체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거더를 인상해서 받침을 교체한다. 이게 이제 전체 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상 대책을 보수하고 기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용접부를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콘크리트를 보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용접부는 가우징해서 재용접한다. 여기서 이제 가우징이라는 말은 용접돼 있는 거를 불어내는 작업을 이제 가우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콘크리트부는
파손부를 제거하고 이제 재탓을 한다. 그럼 기타적인 부분으로는 오염부가 또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염부를 제거를 하고 재도장 보수를 한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선정시 고려사항은 교량, 시공, 환경, 기타 조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좀 키워드식으로 써봤습니다. 교량 형식, 최대 반력, 종단 경사 이렇게 해서 종단 교사 몇 프로 했다 이런 거 쓰는 것도 좋고요. 교량 형식에서는 특히 곡선교나 사교 이런 부분에서는 교량 받침이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최대 반력이나 집중 반력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시공 조건에서는 교자 장치가 고정 단위냐 이동 단위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요. 오차 범위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경관장이나 이제 프리세팅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환경 조건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팽창하고 겨울철에는 수축하니까 그만큼 이동량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기타 부분에서는 외부 충격이라든가 치마나 각변이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고려사항이나 대책이나 원인 말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조금 전략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선정 절차를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보고 제가 풀어놓은 걸 샘플로 해서 다르게 한번 풀어보셔서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